아 이러니까 너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한낮 같아. 아, 한낮 같다고? 그래서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정신 차려 지금 한밤이야. 근데 어떡하지? 오늘 하나고 원서 접수를 끝으로 일단 원서 접수는 끝난 거지 그러면? 고입 우선은 대략 끝났지. 대략 끝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피디하게 소식을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야밤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날짜 뭐지? 지금 오늘이 12월 12월 11일 10시 36분. 좋아. 10시 36분. 밤 10시 36분. 좋아. 따끈따끈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우선은 근데 내가 우리 바로 직전에 왜 지금 이번에 특목고 입시 과연 어떻게 될까 막 이러면서 우리 찍은 적 있잖아. 그치. 두 번을 했지. 정확히는. 맞아. 첫 번째 거는 이제 좀 이번에 쓸 거다. 내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서울대 발표 후 갑자기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쓸 것 같다. 내 예상보다 안 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우선 맞았고. 근데 나는 진짜 이 서울대가 발표를 그렇게 만약에 안 했으면은 사실은 내가 의대 입시로 유명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더 나왔을 거야 분명히. 지금 여기서 다원에서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나랑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도 의대 입시로 유명한 학교들 대표적인 게 외대부고 상상고 같은 경우가 이제 의대 많이 가고 막 하는 학교로 유명한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서를 쓴다고 했다가 그리고 막 준비를 잘 하다가 서울대 발표 이후에 이거 마음 바꿔갖고 안 쓴 친구들이 꽤 많아. 근데 우리하고만 그러진 않겠지. 그치? 아마 이런 친구들이 좀 됐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서울대가 정시에서 그렇게 뭐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안 했으면 아마 경쟁률이 더 나았을 텐데 내가 예상한 정도까지는 안 나오긴 했어.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예상한 정도까지는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쓴 편이긴 해. 왜냐면 이거 보면은 상상 같은 경우를 만약에 놓고 봤을 때 상상고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비교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실제로 했거든. 경쟁률이 많이 올랐어.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경쟁률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상산이랑 외대랑 이런 학교들은 경쟁률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게 우선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학령 인구가 사실은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시를 하는 중3 친구들이 고1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학령 인구가 많이 빠진 애들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 빠진 정도가 고1 학생들이랑 비교해서 한 10% 정도가 빠졌어 얘네가. 그러니까 3만 후반대여가지고 지금 학생들 숫자에 대략 전체 인원의 10% 정도가 확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에 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경쟁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오프라인에서 설명회를 하거나 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먼저 앞서서 지금 영재학교나 과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서 이제 다 쓰고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경쟁률이 지금 결정이 되고 나온 상황이잖아. 근데 영재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과고도 그렇고 둘 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원서 쓴 학생들이 재미있게도 약 10% 정도의 숫자가 줄었어. 딱 학령 인구가 줄어든 거진 대략. 그치. 그러니까 물론 영재학교 중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과고들도 보면은 약간씩 이제 편차는 있지만 이 학교들이 이제 영재학교 8개 그치. 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가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은 사실은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도 대략은 10% 정도가 줄어야 돼. 그치. 우선은 그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의대 입시로 이제 이름 있는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줄었어. 실제로 줄었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올 상반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하겠다고 막 하면서 한동안 난리였었지. 그리고 또 약대가 이제 컴백을 한단 말이야. 그치. 약대를 원래는 고3 학생들, 재수생들 대상으로 안 뽑았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특목고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3 때 이제 본인이 의대를 쓸지 약대를 쓸지를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약대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입시라는 게 뭐 여러 가지들 다 중요하지만 지원자들의 성향 심리가 사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이 친구들의 스타일을 봤을 때 얘네들이 의대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의대 정원이 는다 보다 약대가 들어온다는 게 심리적으로는 더 안정감이 있을 수도 있어. 심적으로 내가 의대 될까? 과연 의대를 쓸 수 있을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약대가 들어온다. 그것도 한두 학교가 들어온 게 아니야. 다 들어왔거든. 거의 다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한 1600명 이래.
그러면은 엄청 최상위권에 큰 숫자지. 엄청 큰 숫자지. 그래서 그 정도 숫자가 딱 들어온다는 게 되게 안정감을 주고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는 거야. 내가 의대는 가고 싶지만 의대, 의대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확 늘어나는 약대 정도는 내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만약에 의대를 생각해서 뭔가 공부를 막 했는데 혹시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약대는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약대 절대 쉽지 않겠지. 그게 쉽다는 쉽지 얘기가 아니라 않은데 심리적으로 그럴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약대가 있기 전에는 그러면은 의대가 점수가 안 된다.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공대를 생각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의대 생각하는 애들이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고 아닌 걸 떠나서 의대 생각하는 애들 머리는 기본적으로 화생 이게 딱 박혀 있고, 근데 공대로 간다는 건 우선 무조건 물리 베이스잖아. 어떤 과가 됐든지 간에. 물리 진짜 무슨 과가 됐든 기본적으로 물리 베이스니까 이게 그 좀 압박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약대가 딱 들어오니까 이게 안전한 쿠션처럼 애들이 분명히 느껴졌을 거야. 나 이거 너무 피부로 내가 느꼈거든.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것이 학령 인구가 되게 오래 많이 빠진 거는 맞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줄어드는 추세였던 것도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 고3 애들 같은 경우도 보면, 요번에 수능을 치른 고3 애들도 보면 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랑 다 끝났으니까 다 1차 발표 다 났고, 근데 이제 수시를 보면은 그냥 검색해보잖아. 그러면은 왜 뭐 학교 경쟁률이 뭐 올해는 뭐 어떻다는 둥 뭐 이런 것도 이제 교육 관련된 기사들 수시 관련해서 막 뜨겠지. 그 기사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상위 몇 개 학교 인원이 몇 명이 이제 그러니까 뽑는 인원은 몇 명인데 지원자가 몇 명으로 하락, 경쟁률 하락. 그 다음에 스카이 경쟁률 하락, 서울대 경쟁률 하락, 아니면은 서상한까지 경쟁률 하락. 다 기사 보면 다 하락이야. 근데 유일하게 의치 한만 경쟁률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요새 그 정도로 우선 학생들이 어떤 뭐랄까 의대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니즈가 되게 심할 정도거든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실은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건 되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차는 올라갔어. 유일하게. 그래서 그 정도이다 보니 내가 올해 같은 경우도 우선은 서울대 발표 전에는 우선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대까지 들어왔어. 심지어는 그러면은 우선은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의대에 대해서, 심지어는 문과 성향이 매우 강하고 문과를 생각하던 학생들조차도 최상위권 문과들도까지도 흔들릴 거라고 봤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상산이랑 그 다음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대치동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상산고 이런 데 준비하는 학원들 인원이랑도 좀 봤는데 인원이 절대 작지가 않았거든. 학령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고3에 비해서 지금 현재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정말 확 줄었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지원 인원이 는 거야. 준비하는 인원이. 이거는 무조건 의대 약대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체 정원이 확 준 상태에서 의대 쪽 생각하는 학생들이 기존에는 한 요만큼 정도가 꿈을 꿨다면 이게 좀 더 느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의대를 아예 배제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가장 큰 직격탄을 딱 맞는 데는 외고인 거지. 외고는 문과니까 무조건 문과로 확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고는 전반적으로 좀 경쟁률이 쪼그라들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도 의대 약대 이런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볼 만한 어떤 상황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나오겠다 싶었거든. 특히 그래서 상산고를 보니까 상산고 같은 경우 작년 경쟁률이 봤는데 441명이 지원을 했거든. 그러니까 상산고의 지원자가 441명이었어. 근데 올해 상산고에서 525명을 썼어. 지금 근데 내가 이거 내가 말하는 거 근데 다른 여러 자잘한 전형들 말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전부 다 일반 전형 기준이야. 다른 전형들 같은 경우 우선은 잠깐 놓고 가장 굵직하고 일반적인 딱 일반 전형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전체 학령 인구가 준 거 생각하면 특히 상산 같은 경우는 전주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치동 애들 말고 서울 애들 말고 다른 지역 애들도 그래도 꽤 쓰는 편이란 말이야. 그러게. 근데 학령 인구가 준다는 건 사실 지방부터 직격탄이거든. 그치. 대치동에서는 학령 인구 준 게 그렇게 당장 지금 눈앞에 막 보일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산고 이번에 굉장히 인원 많이 들었지. 이거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는 약대 들어온 거 외에는 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약대 인원이 한 1600명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의대 정원이 만약에 1600명이 늘잖아. 그래도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약대 정원이 나는 개인적으로 늘어나는 생각해. 게 왜냐 심리적으로 학생들한테 이게 빡 와닿는 게 이제 학생들이 이게 약대 하면은 이게 좀 더 이게 안전한 느낌 이런 게 좀 있어. 애들 보면은. 근데 이거는 물론 고3들은 그렇진 않지. 중3 그때쯤 되면 현실을 알기 때문에 중3들은 이게 확실히 이게 좀 그런 게 있어. 의대? 제가 의대 어떻게 써요? 저 의대는 못 써요. 이랬고, 그래, 뭐, 그럼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약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쓴 것 같아. 근데 난 사실은 더 나올 줄 알았거든? 원래는 그 약간 더 나오는 분위기였어. 이게 장난 아니었어. 근데, 네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그리고 훨씬 뜨거웠는데 나의 단연간의 촉으로 그래서 그런데 상당했는데 근데 이게 서울대에서 딱 그렇게 발표나니까 이게 딱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내신이 안 나오면 정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받아들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판에 아마 튼 경우가 꽤 됐을 거야. 그것까지 만약에 합쳐면은 사실은 경쟁률 정말 생각보다 더 훨씬 나왔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의외네 싶었던 게 나는 사실은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보니까 외대보고는 용인에 있거든. 그래서 용인 애들 대상으로 뽑는 전형이 따로 있어. 근데 재밌는 게 그게 84명을 뽑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그냥 우연의 일치지만 165명 쓴 걸로 똑같더라 인원이. 그러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로 아마 그런 것 같아. 그치. 그래서 106 그냥 비슷하게 썼고 근데 이제 일반 전형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대치동도 그렇고 다른 뭐 여러 지역들 학생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519명이 썼거든. 그 전형을 519명이 썼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 476명이 썼어. 조금 줄었네. 그치, 조금 줄었지.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봐. 우선은 학령인구 중객 좀 있고 519명이 썼는데 한 10%라고 친다. 그러면 한 50여 명, 50 몇 명 되겠지? 근데 지금 476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외대보고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0% 정도가 지금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있어. 내가 보니까 상산보다 외대보고 준비하던 애들이 중간에 더 많이 틀었거든.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일반고로 쓴 경우가 더 많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외대보고 같은 경우 지금 명실상부 그냥 뭐 1등 학교야. 서울대 매년 항상 1등. 의대도 전체 인원 대비 굉장히 많이 보내는. 왜냐면 외대보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과 정원이 되게 작아. 현재까지 입시 결과 나온 애들은. 그래서 이과 정원이 100명 좀 넘는 150명이 안 돼. 전체 학교에서 이과 정원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이 꽤 나와서 이거를 만약에 왜 내가 전에 어떤 자료 보면서 진짜 이거 이상하게 잡아놨다고 생각한 게 보통 자사고는 이과 인원이 보통 더 많거든. 근데 외대보고는 지금은 그렇게 안 뽑지만 전에는 문이과를 따로 인원을 고정해서 뽑았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생 수 대비 이과 인원이 되게 작거든. 그래서 자사고 중에서 의대 많이 가는 학교 뭐 순위 이래갖고 뜬 거를 내가 봤는데 보통 다른 학교는 그렇게 문이과 인원을 고정해서 안 뽑거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과 애들이 많은 거야. 애초에 자사고는 보통 이과 애들이 주로 지원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동일선상에서 사실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놨더라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과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굉장히 이제 의대 인원을 되게 많이 실적을 내고 심지어는 서울대 실적을 그렇게 내면서도 그렇게 많이 내는 학교인데 근데 이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워낙 치열한 학교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있다. 경쟁률도 보면은 꼭 상위권 학교라고 꼭 경쟁률 높진 않아. 그러니까 연고대보다 꼭 서울대가 경쟁률 높은 게 아니라고. 그치. 그러니까 커트라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경쟁률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숫자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보면 안 되거든. 마찬가지로 영재학교 8개 중에서 요새 뭐 명실상부 최고의 탑인 학교는 영재학교 8개 중에 서울과구거든. 근데 서울과구가 꼭 경쟁률이 1등인 건 아니거든. 오히려 아닌 경우가 더 많아. 비슷하게 외대보고 같은 경우도 보면 얘네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우선은 기본적으로 외대보고 생각보다 좀 더 애들이 중간에 많이 빠진 게 외대보고야말로 나는 사실은 서울대 어떤 의 발표를 가장 직격탄 맞은 학교가 아닐까 싶어. 원래 그 발표 전에는 외대보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의대 생각하고 약대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걸 목표로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서 우리 한번 빡시게 한번 3년 해볼까 외대보고에서 외대보고에서 3년이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그렇게 빡세게 3년 해서 의대나 약대를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됐는데 근데 지금 중간에 많이 틀었어. 그래서 많이 틀고 외대보고에서 막 1등 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야. 물론 그렇다고 상산고에서 1등 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외대보고는 상산에 비해서 조금 더 교육특구 학생들이 많고 강남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좀 내신 약간 경쟁이 좀 더 쫄릴 수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아. 보통 강심장 아니면 잘 못 써.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이거는 대입처럼 막 수시 뭐 6개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 맞아. 원서 하나밖에 못 그래. 써.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특목자사고 입시는 사실은 정말로 내가 붙을 확률이 51%는 넘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만 쓸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정말 실경쟁률이거든, 보통. 그래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 때문에 정말 최상위권 나는 의대를 가더라도 난 진짜 상위권 의대 갈 거야. 뭐 이런 생각, 이런 목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쓰거든. 굉장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되는 학교군. 근데 서울대에서 만약에 정시에서 내신이 나쁘면은 정시 같은 경우도 수능을 잘 봐도 안 돼? 라고 이제 만약에 딱 이렇게 머리에 박힌다? 그러면은 외대부고에서 1등 될까? 이렇게 사실은 아마 갈 거야. 그래서 특히 대치동 친구들은 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하겠지. 그래서 원래 준비하던 거에 비해서 중간에 그냥 일반고로 트는 경우가 상당히 꽤 있었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자사고 중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사고 중에 하나고 같은 경우는 하나고에서 의대를 못 가는 건 아닌데 하나고의 위상 대비로는 많이 가는 편은 아니거든. 왜냐면 하나고는 아주 철저하게 수시 체제의 학교로 워낙 유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의대보다는 이제 서울대 입시로 되게 유명했어. 전체 정원이 200명, 그 다음에 이제 사배자를 빼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60명이 다야.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서울대 수시로 매년 50명은 넘게 가고 막 이랬거든. 전체 정원이 다 합쳐도 200이 단데. 와, 진짜 엄청. 근데 수시로 간다는 거 거의 대부분이 고3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고3이는 그치. 근데 이제 현역인 애들이 못해도 어쨌든 50명 넘게는 항상 서울대를 갔단 말이야. 서울대 같은 경우에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서울대에서 1차 발표는 했거든. 1단계 서류 이제 뽑는. 그래갖고 1단계 발표는 났는데 그 1단계 발표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째 하나고가 1등이거든. 그러니까 최종은 좀 인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고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고가 작년에 남자 여자 얘는 남녀를 따로 뽑거든. 근데 남자 여자 합쳐갖고 432명이 썼었어. 이 학교를.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18명 썼거든. 여기도 좀 엄청 줄었지. 432에서 318이니까. 많이 줄었구나. 엄청 줄었지. 엄청 줄었지. 380으로 들었어. 318. 이렇게 되는 게 특히 하나고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이 하나고를 쓸까 외대부고 쓸까를 가지고 이 두 개를 저울질을 많이 해. 근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 좀 더 의대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이쪽을 많이 쓰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대 수시 수시 체제의 서울대 목표인 학생들이 좀 더 이쪽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 근데 지금 상황이 의대 이슈로 팍 이게 되면서 의대를 생각하던 애들의 비율이 전체 인원 대비 퍼센트가 꽤 늘었을 거야. 그러면 하나고 외대부고 고민하던 학생들이 아무래도 외대부고를 좀 더 썼을 확률이 높아. 근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령 인구 준 거 대비 선방을 했어. 근데 하나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팍 줄었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외대부고에서 이제 인원이 좀 잡아먹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고 같은 경우도 자사고긴 하지만 많이 줄었고 가장 직격탄은 어쨌든 외고. 외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외고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경쟁률이 안 준 데가 없어. 기본적으로 외고 최상위권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서 의대는 아니더라도 약대 정도까지는 이라고 생각하는 서울대 왜 그런 애들 있잖아. 서울대 상경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최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기본적인 어떤 역량이나 어떤 성향이 만약에 완전히 문과 타입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역량 되는 애들은 적성이 조금 더 문과 쪽인 거지 수학이 안 된 애들이 아니거든. 그치. 그럼 이런 친구들은 그냥 약대 그러면 한번 이렇게 다 엄청 많이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인원이 굉장히 우선은 외고가 가장 많이 전반적으로 지금 딱 직격탄을 맞았고 근데다가 아마도 이 생각도 있었겠지. 그 서울대 발표 때문에 아무래도 외고를 가는 것보다 일반고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나는 이거 정말 실수라고 봐.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나는 외고는 정말로 실수라. 외고는 나는 외고가 존재하는 한 문과 학생들을 외고 가는 게 나는 정말 맞다고 보는 편이거든.
어지간한 경우라면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로는 이게 문과는 어쩔 수가 없어. 어떤 과가 됐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문과는 어학이 무조건 베이스고 그게 상경계든 어문 계열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사회과학 대학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문이 무조건 베이스야.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학이 만약에 정말 나는 인문계인데 어학이 정말 죽을 만큼 싫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치 수학 못하는 이과랑 비슷한 상황인 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라면 차라리 만약에 그런 친구도 가끔 있다? 나는 그 문과 쪽이 좀 더 성향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진짜 외국어 너무 싫고 외국어 정말 안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잖아. 그럼 차라리 그러면은 어차피 적성 안 맞는 거 할 거면 차라리 이과 가서 수학을 해라. 차라리 그러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왜냐면은 이과 가서 차라리 공대를 가라. 그 편이 훨씬 더 취업도 나을 거다. 문과에서 사실은 이제는 좀 너무 문과가 사실은 문이 좁잖아. 나 이거 눈물 그래서 문과가 좁잖아. 문이 좁지. 취업이 많이 좁지. 그런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문과를 좀 어떻게든 좀 해보려면 사실은 대학 커트라인 레벨이 더 올라가는 거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생각하면은 만약에 어학도 안 맞고 근데 수학도 안 맞아? 아 그럼 차라리 수학을 해야지. 둘 다 안 맞는 거면 차라리 그쪽이 낫지. 그렇지 않니?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안 맞을 거. 어차피 안 맞을 거. 조금이라도 실리를 챙기자. 그치. 맞아. 그래서 나는 사실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문과면은 웬만큼 버틸 수만 있으면은 어학은 진짜 기본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외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3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워낙 어학 쪽에 이제 딱 있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양질의 텍스트를 왕창 볼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일반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근데 문과는 다 필요 없어. 우선 양질의 텍스트를 엄청 많이 봐야 돼. 맞아. 그러면서 기본 학업 역량을 높여야 되는 거지. 그게 무조건 베이스란 말이야. 그게 꼭 외국어뿐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맞아. 외고만큼 많이 볼 수가 없거든. 일반고나 자사고나 어디가 됐든지 간에 외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난 사실 그거라고 보거든. 무슨 대원외고 같은 데에서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서울대만 갔다고 또 끝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그 다음까지 생각하면은 외고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선은 엄청 많은 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 상황은 또 다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 커리큘럼이 이제 그 학생이 3년 동안에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것들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면은 그럼 당연히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도 그렇지만 외국 커리큘럼이 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계열의 학생이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학과를 쓰든지 간에 문과 친구들한테는 우선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나는 사실 보는 편이야. 근데다가 아무리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학교를 하더라도 문과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대원외고 같은 학교에서 훨씬 더 그 어떤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고 대학에서도 좋아 보일 수밖에 없을 거야. 실제로 그래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 학교 애들은 입시 실적도 좋지만 입학한 다음에도 굉장히 학점 잘 받는다, 공부를 잘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칭찬을 많이 받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설령 그게 학교에서 자기 자랑하려고 오버하는 거라 할지라도 근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야, 확실히.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대원외고 애들이 일반고 애들이랑 본 그 텍스트의 양은 절대 같을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그 10대 때의 3년은 진짜 엄청 너무 중요하지. 엄청 영향을 끼치는 시간이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외고를 가게 되면 이과 애들이랑 경쟁을 안 하지. 너무 크지. 그거 크지. 너무 크지. 그러니까 그냥 점수만 결과적으로 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그치. 크지. 근데 이제 끼리만 경쟁한다는 게. 자사고나 일반고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이과 애들이랑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지점들이 있을 거거든. 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외고 이제 경쟁률 보면은 정말 많이 줄었거든. 진짜 많이 줄어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대원 같은 경우는 대원은 원래 경쟁률이 마치 서울과고가 그렇고 서울대가 그렇듯이 경쟁률이 꼭 외고 중에 탑이라고 해서 가장 경쟁률이 높진 않았지만 작년에 일반 전형 기준으로 했을 때 1.56이었는데 이번에 1.2 뭔가 그랬거든. 엄청 많이 줄었네. 많이 줄었지. 그 다음에 외고 중에서 명덕이랑 대일이 사실 보면 항상 경쟁률만 놓고 봤을 때는 제일 많아. 왜냐면 목동권 학생들이 명덕을 주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강북에 있는 이제 외고 그러니까 최상위권 문과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일을 주로 많이 가. 근데 거의 약간 독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학교가 보통 경쟁률은 제일 센데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 명덕이 작년에 1.8이 넘었는데 1.8대 1이 넘었는데 이번에 막 1.4대 1, 1.5대 1 뭐 이 정도 나오고 막 이랬거든. 많이 줄었지. 근데 경쟁률 그렇게 높은 건가 그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목자사고 입시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제 본인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경우만 원서를 쓴단 말이야. 한번 써봐, 던져봐, 이게 없어.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실 경쟁률이거든. 근데다가 이게 심지어는 이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일반고 일지망을 못 쓰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학교를 간다는 거를 각오를 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고를 만약에 했을 때 우리 지역에 평 좋은 학교를 못 간다는 거를 각오하고 쓰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2대1, 3대1 넘어가면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쨌든 나름대로 또 열심히 준비한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거라서 외고 같은 경우도 한 대원 같은 경우 1.5대 1이면은 3명 중에 1명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3명이 다 만만한 3명은 아닌 거거든. 그치, 맞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1.2대 1, 1.3대 1 요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피부로 확실하게 영향을 느낌이 이제 달라질 수 있을 정도가 그치. 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많이 줄었어. 근데 나는 이거 정말로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는 현재 중3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문과야 만약에 근데 외고를 쓸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일반고 가서 내신 잘 받자 하고 틀었어. 생각처럼 안 그럴 거야. 우선 1학년 때는 무조건 100% 이과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 내신 경쟁을. 근데 이과 애들이 그러면은 수학만 잘하냐? 다 잘하지. 다 잘해. 맞아. 이과 애들은 다 잘해. 이과 되게 재수없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갖고 나는 사실 상담할 때 특히나 교육특구 학생들인데 문과야? 그러면은 정말 내가 많이 말리거든? 그 일반고 간다는 거를. 그리고 교육특구가 대체로 이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성적 좋은 애들이 많잖아. 이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문과 인원이 작아 또. 교육특구 학교들이. 또 더 내신 따기가 인원이 힘들지. 작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1학년 때는 이과랑 경쟁하고 문이과 나눠진 2학년 때부터는 인원이 팍 주는. 외고 쓰는 게 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이미 원서 끝났는데 끝났지. 뭐 어쩌겠어. 내가 그렇게 뭐 목 놓아 부르짖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자사고는 오히려 또 모르겠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근데 문과는 외고 가는 게 애가 날 텐데 근데 외국어 실수가 너무 많아서요. 그거 못 버틸 정도면 문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너 영어 잘하잖아. 근데 나 문과지만 영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과가 영어도 잘해. 진짜 거지 같은 세상. 그래서 외고 나 진짜 안타깝다 정말. 외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친구들 많았는데 고민하다가 튼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기조가 내년에도 비슷할 거라고 봐. 우선은 외대보거나 상상고 정도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랑 상관없이 우선은 의대, 약대 이쪽 생각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딱 생각이 있을 거야. 많이 고려를 하긴 할 거야. 그리고 근데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이게 덜하긴 하겠지. 근데 나는 조금 이게 그 서울대 발표 때문에 패닉이 좀 어느 정도 약간 잠잠해진 다음에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분명히 문과 학생들한테는 메리트가 많긴 하거든, 여전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진정되면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 중3보다 지금 중2 학생들이 학령 인구가 더 늘어. 그러니까 중3이 그 정도로 인원이 많이 빠졌어. 그 다음에 현재 중1 학생들은 그거보다 더 늘어. 중2보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또 그게 영향을 미치겠네. 그래서 지금 중3 학생들 급격하게 빠진 게 애지간히 다 이게 다시 이제 커버가 돼. 회복이 돼. 그래서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지긴 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중3 친구들이 입시하기는 정말 너무 땡큐지. 그래서 내가 올해 초에 중3 학생들 어머님들 대상으로 내가 설명회 할 때 정말 이거는 우리 이번 지금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부모님 덕분에 너무너무 지금 나이스한 타이밍에 기똥차게 1년만 빠르거나 느렸어도 상황이 달랐어. 그래서 너무너무 나이스한 타이밍에 딱 알맞게 금슬이 좋았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평생 효도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 했거든.
그랬는데 또 그 기회를 걷어찬 친구들이 아주 있네. 있어. 근데 너무 아까운데. 아깝다. 근데 이제 또 내년은 또 상황이 좀 다르겠지. 그래, 맞아.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의대랑 약대 컴백 이슈가 아마 굉장히 학생들에게 크게 와닿으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많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정리하자면 근데 막판에 이제 서울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입시를, 고입 입시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확 한번 흔들려서 이제 아마도 그것 때문에 특목자사고 입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원래 쓰려던 인원보다는 좀 작게 쓰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원서를 쓰고 어쨌든 1단계 발표 이제 곧 나고 하는데, 1단계 소송 기본적으로 인원에 맞춰가지고 이제 몇 배수 학교마다 그거에 따라서 발표를 하거든. 내신 성적 갖고. 그리고 그 1단계 통과된 친구들이 이제 면접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한번 차분하게 기다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면접 잘 준비하면 확실히 선배들에 비해서 지금 이번에 고입 입시한 친구들이 굉장히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이긴 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지. 잘 살려야지. 잘 살려야지.